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시스는 2025년 12월 15일에 BHLA 별표공이 오픈라벨 250명 코호트에서 유방암 재발률이 약 80% 감소했다는 예비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2월 8일에는 같은 코호트 250명 등록 완료를 알렸고 규제기관과 협의해 BHLA 별표공이 환자군을 무작위 배정과 대조군 포함 형태로 다시 등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플라밍고 01 임상에서 누적 1000명 이상을 스크리닝했고 분기당 약 150명 수준의 스크리닝 속도, 총 140개 활성 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단기 주가 촉매는 등록 숫자 자체보다 사건 발생이 얼마나 빨리 쌓이는지, 그리고 오픈라벨 신호가 대조군 기반 데이터로 전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대부분은 GLSI-100 한개 후보 물질과 삼상 플라밍고 01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중눈가림 구간은 HLA 별표 공이 환자 약 500명을 GLSI-100 또는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구조이며 핵심 지표는 침습성 유방암 무재발 생존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설계 기준으로는 목표 위험비 0.3, 사건 28건에서 주요 분석, 사건 14건에서 중간 분석을 계획하고 위약군의 연간 사건률이 2.4% 이상이면 80% 수준의 검정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첫째, 사건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데이터가 성숙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둘째, 사건이 적게 쌓일수록 임상 일정이 늘어나면서 조달과 희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12월 15일 발표의 핵심은 숫자가 강하다는 점과 그 숫자가 나온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오픈라벨 구간이어서 위약 대조가 없고 간접 비교 두 가지 방식으로 재발률 감소를 추정했습니다. 첫째 방식은 역사적 재발률과의 비교로 TDM1 기반 과거 연구에서 연간 재발률이 3.5%에서 4% 이상이라는 수준을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방식은 코호트 내부의 구간 비교로 PIS 구간 노출 100 환자년과 PIS 이후 노출 132 환자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PIS 이후 132 환자년은 회사가 제시한 이론상 최대치 875 환자년에 비해 아직 작은 구간이어서 앞으로 추적 기간이 늘고 사건이 더 발생할 때도 80% 수준의 신호가 유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검증 포인트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현금은 380만 6,978달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활동 현금 유출은 673만 8,796달러였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143만 5,485달러였습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963만 604달러, 일반관리비가 187만 2,323달러로 연구개발 중심이며 주식 보상 비용이 463만 2,642달러로 작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단순히 나눠보면 현금 유출 속도는 월 평균 약 75만 달러 수준으로 읽히기 때문에 9월 말 현금만 놓고 보면 런웨이는 길지 않다고 해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임상 진행 속도와 시장 여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추가 조달이 빠르게 필요해질 수 있고 그때의 발행 조건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시스는 ATM 방식의 주식 발행으로 현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2만 1,674주를 평균 10.44달러에 발행해 총 649만 2,994달러를 조달했고 순유입은 630만 8,784달러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도 5만 9,962주를 평균 10.53달러에 발행해 순유입 61만 2,420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2025년 9월 30일 1,379만 4,577주에서 2025년 10월 28일 1,385만 4,539주로 늘었습니다. 이 구간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임상이 길어질수록 발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낮아질수록 같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기존 주주에게는 희석이 구조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가는 10.73달러이고 10월 28일 발행 주식수 1,385만 4,539주를 적용하면 단순 시가총액은 약 1억 4,866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 논리는 본질적으로 임상 데이터에 의해 재평가되는 이벤트 드리븐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첫째, BHLA 별표 공이 환자군을 무작위 배정과 대조군 포함 형태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오픈라벨 코호트에서 PIS 이후 노출 132 환자년이 빠르게 늘어날 때도 재발 감소 신호가 유지되는지입니다. 셋째, HLA-A 별표공이 이중 눈가림 구간에서 사건 14건 중간 분석 시점이 언제쯤 가시화되는지입니다. 넷째,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현금 잔고와 추가 발행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다섯째,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임상 지연이나 설계의 리스크가 발생할 때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